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여욱입니다. 제가 그렇게 막 진화론이라는 걸 믿지는 않은데 어떻게 단백질 덩어리가 모여서 생명체가 되고 그게 진화해서 이렇게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굉장히 신비한 과정들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몇 안 되는 비트들을 모아서 오픈 소스를 만들고 산업을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커뮤니티의 일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에게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여기에 왔습니다. 먼저 한 분씩 자기 소개하고요. 다음에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자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 옆에 있는 이보라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에서 블록체인이나 웹 프로그래밍 개발 혹은 오픈소스 개발하고 있고요. 커뮤니티는 그 모던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그 저장소에서 그 오너이자 메인테이너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저장소가 저는 한국어 저장소의 오너인데 거의 한 50여 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학습 튜토리얼인데 거기서 활동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위민우 코드라고 하는 헤드쿼터가 미국에 있는 여성 개발자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 챕터의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옆에 계신 나동희님, 자기소개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라인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라인에도 한국에서는 서비스는 안 하지만 오픈 채팅과 비슷한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오픈 소스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이썬 구현체인 C파이썬에서 코어 디벨로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종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현업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그 파이토치 한국 사용자 모임이라는 커뮤니티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파이토치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그 CJK 중국어와 한국어 그다음에 그 일본어로 이제 튜토리얼들이 번역이 되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아직까지 활동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저희 한국 사용자 모임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각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도 해주셨고 앞에서 세션도 충분히 많이 발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번에 질문은 공통 질문인데요. 박정환님부터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활동하고 있는 오픈 소스의 성장 동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저희가 처음에 파이토치 그 문서 번역이라거나 아니면 파이토치를 이제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 이제 뭐 딥러닝이라거나 뭐 파이토치가 사실 그렇게 유명하거나 잘 알려지진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파이토치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되게 많이 사용하는 주요 프레임워크로 올라오게 되면서 저도 약간 그런데 많이 자극을 받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돼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이제 조금 힘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초창기에는 케라스를 주로 많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케라스 커뮤니티하고 어떤 경쟁 관계에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사실 이게 경쟁이 있으려면 뭔가 이제 서로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어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아직 국내에 그런 MLDL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정말 메이저로 나갔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현업이 바쁘시기 때문에 뭐 케라스 커뮤니티 운영하고 계신 김태형님이나 아니면 뭐 따로 이제 텐서플로우 코리아 쪽에 계신 분들이라거나 사실은 이제 만나뵐 때마다 되게 인사드리고 서로 이제 같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여쭙고 있고, 뭐 딱히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쪽 다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커뮤니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동희님의 성장 동력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파이썬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 되게 훌륭한 언어는 많은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쪽으로 아름다운 언어가 많은데 사실 결국은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살아남는 건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파이썬이 파이썬 코어 팀이 지금 이 상태가 좀 올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이제
많은 파이썬 유저들 그리고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정직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전에 제가 이 커뮤니티 성장 동력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전에는 술이라고 대답해 주신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모여서 뒤풀이하고 술 먹고 뭐 이렇게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커뮤니티는 아직까지 네, 알코올과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라님은 어떤 게 성장 동력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모던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 그 오픈소스 한국어 저장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 역시나 제가 학습을 할 때 썼던 그 자료를 잘 발전시키고자 했었는데 그 참여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동기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는 오픈소스, 그러니까 사실 잘 되어 있는 오픈소스면은 제 생각엔 잘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메인테이너나 오너랑 조금 핑퐁이 잘 되는 그런 오픈소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기부여를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오픈소스에 기여도 해보고 메인테이닝도 해봤지만 확실히 그 PR 리뷰 속도가 떨어지면은 그 참여자나 메인테이너도 그 기여하고자 하는 그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는 걸 체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잘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뭐 자바스크립트 쪽은 굉장히 발전 속도도 빠르고, 네, 그리고 또 반응도 빠르기 때문에 또 나름 재밌기도 하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자바스크립트는 더 이상 내 영역이 아니다, 너무 빠르다 하고 손을 놓아버린 그런 케이스인데, 네, 그걸 계속 따라가시고 계신다는 게 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픈 소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루다 보면 한국만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필연적으로 이제 뭐 해외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하거나 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그 보라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컨퍼런스나 혹은 또 해외 개발자들하고 교류했을 때 뭐 굉장히 좋았던 에피소드나 경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요즘에는 제 본업은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제가 주로 도메인을 블록체인으로 한정지어서 회사를 다니거나 프로젝트를 하는 편인데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거의 매달 각 주요 도시에서 그 컨퍼런스가 열리거나 뭐 컨퍼런스에 비롯한 사이드 이벤트가 같이 열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어차피 제가 의미노 코드 말씀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일반 웹 개발, 그러니까 IT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성 개발자가 한 3 정도, 그리고 남성 개발자가 7 정도 구성이 되고 있는데 해외 블록체인은 조금 더 심해요. 여성 개발자가 한 1, 혹은 여성 종사자가 1 정도 되고 남성 종사자가 한 9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분야는 그 국가에서 추구하는, 그러니까 뭐 미래 성장 동력 기술을 꼽았을 때 10대 안에 들 정도로 그 포텐셜이 큰 그 좋은 분야인데, 근데 여성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뭐 파운데이션 측에서도 하고 혹은 여성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구성하시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여성 개발자 전용 행사들이 많았는데 해외 가보니까 아,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여자 개발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쪽은 더 적은 이유가 뭘까요? 블록체인 분야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일단 뭐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금융공학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암호학도 들어가고, 분산 DB죠. 분산 DB도 알아야 되고, 개발 쪽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뭐 거버넌스라고 해서 뭐 철학이나 토크노믹스, 그러니까 경제학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 학문이다 보니까 각각을 잘하는 사람도 부족한데 이거를 다 잘하거나 혹은 이 분야에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교육으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분야긴 한데, 사실 뭐 제가 이제 처음엔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커뮤니티 저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보면은 남성 개발자들이 많다 보니까 뭐 물어보거나 그 돈 되는 노하우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할 때 잘 그 가르쳐 주시긴 하는데 술자리 가서 이게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장벽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문서만 보면은 공부하기는 힘든데 왜냐하면은 코드가 더 앞서거든요. 블록체인은 코드가 훨씬 앞서고 다큐멘테이션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 편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그 현장 개발자들 혹은 종사자들과 얘기를 해야 내가 업투데이트된 최신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이미 그 자리 잡고 계신 코어 엔지니어나 코어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남성이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단순 코인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기관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동희님은 뭐 아무래도 C 파이썬 커미터로서 해외 경험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제가 놀랍게도 2020년이면은 사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한참 있었던 해서 해외 출장을 그렇게 많이 못 가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US 파이콘을 처음 가봤고요. 직접 오프라인 참석은. 그래서 이제 사실 US 파이콘에서는 이제 파이썬 랭귀지 서밋이라고 그 파이썬 구현체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모이는 이제 비공개 회담이 있거든요. 거기서 작년하고 2020년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작년에는 이제 아까 앞에 발표에 말씀드렸는데 그 볼트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제 파이썬 바이너리를 다시 빌드해서 좀 더 빠른 바이너리 만들 수 있는 기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그걸 저희 회사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리저너블 이유가 나와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기억이 있었고 저도 이제 사실 첫 발표였어요. 영어로 이렇게 발표한 거에서 자신감을 얻고 다음에 한번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발표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아, 그때 영어로 발표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영어로 발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열심히 스크립트 달달달 외워서 네네. 뭐 번역은 뭐 구글이 도와줬나요? 네. 네, 사실은 이제 발표를 준비하니까 발표자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영문 발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동양인이고 뭐 모국어가 영어는 아니잖아요. 뭐 한국식 영어로 쓰긴 쓰는데 이게 외국 애들이 보기에는 되게 좀 어색한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발표하기 전에 그냥 그 코코팀 친구들 몇 명 연락해가지고 야 좀 보고 좀 고쳐줄래 했더니 막 신나가지고 열심히 고쳐주더라고. 그래서 좀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막상 나가면은 미국 분들이 그렇게 동양인의 발음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정확히 하면 되지. 발음을 또 그렇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뭐 무난하게 발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해외 나가면은 생각보다 뭐 네이티브 발음을 꼭 써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따라 이렇게 굉장히 큰 파리가 여기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지금 새라고 할 수 있는 파리가 같이 앉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제 이마를 때리고 있어서 신경 쓰이고 있는데, 네,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혼자 있었으면 뭐 비비탄을 쏘든 할 텐데, 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동희님한테 하나만 더 질문해 보면, 그 해외 컨퍼런스 참여하려면 요즘에 또 높아진 항공료, 유류 할증세, 그리고 숙소 비용, 그리고 또 가서 먹을 거 뭐 이렇게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사실 이제 파이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트래블 그랜트라는 걸 제공을 해요. US 파이콘 같은 경우도 정확한 금액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한 비행기 티켓 정도 가격은 지원이 나온 상태고 이번에 이제 이번 달에 열리는데 이제 파이콘 에이펙이라고 일본에서 또 행사가 열리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본 여행에 필요한 정도의 지원금은 나오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내가 이 파이콘을 통해서 너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너가 돌아가서 이걸 주변 사람들 어떻게 전파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잘 쓰면은 지원을 해주는 편이라서 저는 사실 올해 US 파이콘도 마찬가지고 에이펙 예산은 거의 제어도는 사실 안 들어간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환님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 또 AI 쪽, 또 머신러닝 쪽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파이토치의 성장세가 제일 많이 눈에 띄어서 해외 컨퍼런스 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어디에 가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사실 저는 이제 파이토치 관련한 컨퍼런스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고요. 그렇군요. 재작년 이제 코로나 기간에 한번 이제 파이토치가 메타에서 계속 이제 계속 메타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로 살아 있을 때 한번 온라인으로 이제 한국 커뮤니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영어 발음과 아까 동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발표를 좀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또 마침 파이토치 컨퍼런스가 열려서 이번에는 이제 CFP를 냈고 그래서 이제 운이 없게도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예 이제 금요일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이제 다음 주에 발표를 하고 올 예정입니다. 네, 뭐 지금 많이 떨리실 텐데 가서 어떤 내용을 발표하실 생각이세요? 사실 오늘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길게 이제 발표를 좀 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 발음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발표 자료에는 영어를 되게 많이 써놨습니다. 이미지보다는 역시 네. 글자로서 전달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영어는 요즘에 챗GPT와 함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제일 처음에 AI를 공부하게 된 게 제 직속 상사가 인도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Hey 영욱, AI is very important for you?라고 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집에 가서 겨우 생각을 해서 아, 그게 그 얘기였구나라고 했는데 그보다는 훨씬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외 컨퍼런스에서 또 여성 개발자들의 참여를 굉장히 독려하는 분위기가 요즘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단순히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보라님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여성 개발자 참여 독려. 일단 위민우 코드에서 하는 거를 조금 돌이켜 보면은 일단 컨퍼런스에 부족하더라도 좀 연단에 쓰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그 무대가 큰데 뭐 작게나마 소규모로 이제 우리끼리 한번 발표장을 만들어서 연습해보자. 연습을 넘어서 이제 실제로 발표하는 경험 그렇게 하시면은 큰 행사에서도 이제 그 맷집이 좀 생기니까 그 연사 요청이 왔을 때도 이제 거부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이제 서시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말이 많을 거예요. 뭐 할당제 이런 거 말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회를 주면은 어차피 그분들이 나중에는 그 기회를 안 드려도 성장하셔서 잘 활동하시거든요. 그래서 기회 많이 드리는 거 조금 뭐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젊은 분들한테 기회 많이 드리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중에서 또 여성 개발자 동료, 난 이런 사례까지 봤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네, 그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그러니까 네, 혹시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말씀드리면 원래 메타가 이제 파이토치를 만들고 계속 컨트리뷰션을 하다가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파이토치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에 그 코드라거나 이런 것들을 기여를 하고 지금은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CFP를 제출을 할 때 봤던 내용 중에 보면 연사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다른 성별을 같이 이제 포함해서 이제 발표자를 구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도 되게 어떤 다양성이라거나 아니면 좀 참여의 기회 같은 것들을 균등하게 좀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남자가 또 잘하는 분야가 있고 또 여자가 잘하는 분야도 있고 한데 아무튼 성별과 상관없이 네, 굉장히 좋은 코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픈 소스라는 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용자의 입장인데 오픈 소스에 직접 기여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오픈 소스에 기여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또 경험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오픈 소스에 기여했다. 네, 나동희님께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픈 소스 어떻게 기여하면 될까요? 네. 이제 보통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이제 저도 오픈 소스 기여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라는 질문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드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 모든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각자 프로젝트가 풀고 싶어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 MySQL이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고, 뭐 C 파이썬이면 인터프리터 만들고, 리눅스면 운영체제 만들고, 블록체인이면 블록체인 각각의 또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어떤 걸 달성하고 싶은지를 일단 명확히 이해를 하고 기여를 해야지, 사실은 그 직접 코드 기여를 했을 때도 이런 코드가 이래서 존재하구나가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히 접근한 거고. 그래서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에 해당하는 그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본인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런 컨셉추얼 이렇게 돌아가구나를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그 프로젝트 보게 되면은 아마 기존에 그냥 무작정 코드 보는 거랑은 좀 다른 세계가 보일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파이썬을 기여하기 전에 저 이제 학부 때 컴파일러 과목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미니시 컴파일러 LLVM을 기반 만들어 보고 나니까 이게 이래서 이런 컴포넌트가 존재하고 이게 존재하고 이게 보이니까 파이썬도 이런 요소들이 있구나 이게 보였고, 그래서 아마 저도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은 걸 한번 해보면은 이제 큰 게 좀 보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학교 다닐 때 컴파일러까지 만들어 보셨다고요? 네. 그 학부 과목이 보통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럼 또 드래곤 책으로 또 공부하셨나요? 네, 용 잡으러 왔습니다. 네. 네네네. 네, 어쩔 수 없는 시작점인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오픈 소스 기여 방법 이번에는 정환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종희님께서 사실 되게 좋은 팁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저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약간 비슷한 컨셉인 것 같은데요. 사실 코드 기여를 이제 바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되게 코어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실 메인테이너 입장에서는 되게 좀 경계를 하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프로젝트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혹은 우리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개발을 하는 코드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되게 명시적이나 명시적이지 않은 컨벤션들이나 이제 규칙들이 되게 많은 그런 오픈 소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이슈 같은 것들을 먼저 보시고 관심 있는 프로젝트나 사용하고 계신 뭐 오픈 소스가 있으시다면 거기서 이제 작은 이슈부터 하나씩 이제 어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슈를 통해서 이제 그런 커미터라거나 컨트리뷰터 메인테이너랑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그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알게 모르게 좀 맞춰지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실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되게 많지만 그걸 메인테이닝하는 사람들은 되게 적고, 상대적으로 되게 적고, 올라오는 이슈라거나 PR 같은 것들을 이제 본업이 아닌 이상 풀타임으로 보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심정적으로 조금 더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작은 거부터 같이 해결해 갔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일을 장기적으로 맡아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더 많이 알려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작은 문제부터, 그 다음에 작은 이슈부터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픈 소스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서로 간에 신뢰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웬만한 오픈 소스들도 다 들여다보면 몇몇 롤하고 비슷하게 몇몇 히어로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격가지로 이렇게 붙어서 서로 신뢰를 쌓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라님은 어떤 식으로 오픈 소스에 기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고 그 주위에 어떻게 시작하셨냐고 많이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공통된 답변이 내가 쓰던 거에서 그 약간 문제나 뭐 개선점이 발견되면은 그때 하라고 이제 권유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학생이나 혹은 뭐 전문 개발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 경력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코드 기여만 그 오픈 소스 기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정환님도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코드 아닌 문서 기여도 사실 오픈 소스 기여의 한 종류거든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버그 픽스는 한 31% 정도예요. 전체 오픈 소스 기여 중에 30% 정도가 문서 기여이거든요. 그래서 문서 기여도 오픈 소스 기여의 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진입 장벽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카테고리가 오픈 소스 기여로 인정된다라는 걸 잘 모르시니까 여러 기관에서 많이 진입 장벽을 낮추려고 또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좀 진입 장벽을 낮추는 마인드를 가지시면은 바로 오픈 소스 기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중간에도 계속 파리가 이렇게 자기도 기여하기 위해서 축하 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신경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 소스에 내가 이렇게 기여를 해봤더니 어떨 때는 이럴 때 나 참 오픈 소스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텐데요. 네, 어떨 때 나 오픈 소스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네, 보라님부터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할 때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업스트림에 있는 거 땡겨올 때 막 충돌이 막 수백 개 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영어 저장소는 전 세계에서 계속 기여를 하고 뭐 엔진이나 서버 저장소도 계속 그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땡겨와서 원문 저장소죠. 그걸 땡겨와서 이제 한국어 저장소에 병합하려고 할 때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충돌 해결하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자잘하게 충돌 일어나는 거는 그냥 그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리베이스 개념도 사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제가 하고 있는 오픈소스 통해서 리베이스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리베이스를 잘 쓰면은 그 커밋 그래프가 되게 깔끔하게 유지 보수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몸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회사 케이스 예외 케이스를 다룰 때 혹은 이제 뭐 시니어 엔지니어로서 주니어 엔지니어랑 같이 뭔가 협업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 퍼포먼스가 잘 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약간 안전지대구나 여기는 안전지대에서 먼저 공부해보고 그다음 회사에서 내가 배웠던 거 잘 써먹으면은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오픈 소스를 하게 되면은 뭐 회사 업무나 퍼포먼스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오픈 소스를 통해서 내부 구조를 잘 이해하니까 어떤 난관이 와도 난 자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보통 그 레이싱 하시는 F1 레이싱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거의 챔피언급 드라이버들은 좀 더 자기 차를 자기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클러치를 언제 당기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니까 차가 이렇게 도는다 이런 걸 다 아는 것처럼 오픈 소스를 통해서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도움이 됐다. 네, 꿈보다 해몽이 더 긴 느낌이 들지만, 네, 아무튼 내부 구조를 잘 알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다음에 동희님은 언제 내가 오픈 소스 하기 잘했다. 네. 네, 저 똑같이 원론적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어쨌든 뭔가 제가 이제 사실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무래도 타입 CRE 이런 거보다는 버추얼 머신 성능 최적화 이런 거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성능 개선이 되는 게 막 지표로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버그를 고쳤는데 이 이슈가 막 6년, 7년 된 버그들이 있어요. 막 이게 고쳐지면은 그 실제 리포트했던 분이 이거 고쳐지기 기다렸는데 드디어 고쳐졌구나 해서 좋다고 피드백 주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한 사이드에서는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너가 좀 도와줬어 하면서 메일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그냥 단순히 이제 파이썬 이야기 넘어서 개인적인 뿌듯함은 사실 파이썬이 하나의 언어지만 그 거기에 돌아가는 아까 말씀하신 내부 구조나 원론적인 이야기는 사실 다른 언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강 보이는 게 있어서 좀 그런 면에서 저도 좀 영역이 확장되지 않았나 뭐 이런 걸 같이 느끼긴 합니다. 네. 되게 신기한 게 여기 계신 개발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성향이 그 MBTI가 E인 분들은 많지 않아요. 네. 보시면은 누가 봐도 I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I인데 주목받고 뭔가 소통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네. 뭔가 특이한 그런 성격인데 오픈 소스를 통해서 또 주목도 받고 같이 협업하고 그런 데서 네, 만족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정환님께서는 네, 언제 나는 오픈 소스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 제가 지난달에 제가 회사 워크숍 갔다가 그 무슨 공식적으로 하는 무슨 MBTI 검사라 그래서 그걸 해봤는데 하셨군요. I가 100%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역시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쌀을 안 뿌려도 대충 보면 I인 거 알겠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업무적인 얘기들은 앞에서 많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사실 제일 좋았던 건 아까 장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분들을 사실 많이 만나뵐 수 있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서 계시는 오픈 인프라데이도 많이 하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픈스택이라고 알고 계시는 이제 그쪽 한국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조성수님이라거나 뭐 현아님이라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분들 많이 만나 뵙고, 사실 저희가 작년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처음 했는데 그때 이제 저기 오픈스택 코리아 당시 조성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뭐 촬영도 해주시고 뭐 그런 것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제가 그 코엑스에서 하는 행사 가서 이제 자원봉사 하면서 또 이제 그쪽 커뮤니티 분들 많이 소개받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같이 뭐 해외 그 포스 아시아라고 하는 이제 해외 위니노 코드라거나 이제 다른 히버블 코리아나 다른 커뮤니티랑 같이 이제 싱가포르 가가지고 한국 어떤 커뮤니티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되게 많이 자극도 받고, 그다음에 뭐 아직은 후회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그 해외 컨퍼런스나 이런 거에 발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뭐 동희님이나 이제 다른 저 성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계속 이제 해외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좀 뭔가 되게 많이 자극받고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그렇게 많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에게서 자극을 받고, 결과적으로 제가 조금씩 지나고 보면은 성장해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게 저는 되게 좀 이런 오픈소스 활동을 하기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언어 장벽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해외 교류하는데도 용기를 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올해 일본 쪽에 있는 개발자들하고 커뮤니티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일본어로 발표한 건 아니고 한국어로 발표하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해 주는 기능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느리긴 하지만 일본 사람들의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특이한 기능을 보여주면 막 이런 반응들이 올 때 네, 굉장히 만족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까 아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런 만족이 있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결정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픈 소스 활동을 했을 때 네, 심리적인 만족 말고 네, 경제적인 만족이 오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경제적인 이점, 오픈 소스의 경제적인 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정환님부터 네, 말씀을 네. 해주십시오. 네. 경제적 이점이요. 사실 아마 제가 오늘 뵌 분들은 제가 이제 뭐 저희 파이토치 한국 사용자 모임 굿즈 같은 것들 좀 나눠드렸고,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오시면 제가 뭐 스티커라거나 다른 굿즈 같은 것들을 오늘 좀 가져온 게 있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굿즈 같은 것들을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냥 제 월급으로 만들었었는데, 이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 파이토치라거나 뭐 인공지능이라거나 이런 쪽, 혹은 뭐 최근에 뭐 챗GPT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강의 요청 같은 것들도 좀 들어오고, 뭐 멘토링 같은 것들을 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매번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 활동들만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어떤 금전적인 수익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 자체로서 뭔가 그런 금전적인 베네핏이 생긴다기보다는 그거를 통해서 제가 어떤 새로운 어떤 스킬이라거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좀 계속 익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뭔가 제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익도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동희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적인 이점이 있습니까? 네, 뭐 많이들 여쭤보세요. 그 커뮤니티 하면 돈 많이 버냐? 사실은 직접적으로 사실 돈 버는 건 사실 없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래블 그랜트 같은 경우는 신청할 때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다 보니까 좀 쓰기 용이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받기 용이한 부분도 있어서 뭐 그걸 아예 경제적인 혜택이 없다라고 말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고,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인터뷰를 보거나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뭔가 이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는 거,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만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픈 소스에서 내가 이만큼 활동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력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요즘 보니까 또 캐글 같은 사이트에서 컴페티션에서 내가 50등 했다 이런 것들도 이력서에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50등을 했니 물어보면 막 얘기하는데 왠지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픈 소스 자체로도 뭐 이름이 알려져서 돈을 버는 것도 있고, 네, 또 나머지도 네,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라님은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보시고 계세요?
저도 두 분과 마찬가지로 네. 직접적인 건 없는 편인데요.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제가 기여하고 있는 오픈 소스는 그 학습 자료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그 이북으로도 출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북 같은 경우는 유료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총괄 메인테이너이신 러시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은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하시는데 이북 수익금의 이제 반을 저한테 주신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걸로 인해 금전적인 뭐 이득을 취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가지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서 그게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두 분과 마찬가지로 그냥 가끔씩 뭐 지필 제의 혹은 강의 제의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소소하게 그 생기는 부수입 그 정도가 경제적인 이득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혹시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말씀하시죠. 동희님이 이제 그랜트 말씀하시고 나서 생각이 좀 났는데 이번에 제가 그 파이토치 컨퍼런스 가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다 보니까 제 휴가와 그다음에 제 카드를 사용해서 이제 비행기표랑 숙소를 다 예약을 했는데 그 아까 저희 그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오픈소스 활동 중에 그 오픈소스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전액은 아니고 비행기 표 가격의 일부 편도 플러스 약간 더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픈소스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회사라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외부적인 거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국가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장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잘 찾아보면 세금 환수의 기회도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포부 그리고 또 커뮤니티는 어떤 식으로 활동할 것인지 한 분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환님부터 앞으로의 포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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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계 정복 이런 건 아닐 거고. 네. 사실 이제 저는 전부터 이제 좀 이런 말씀을 주변 분들께 드렸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바닥부터 뭔가 코드를 짜거나 모델을 개발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잘 가져와서 잘 사용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해서 사용을 적세적소에 하는 게 사실은 먼저고 거기서 뭔가 어떤 것들이 비즈니스의 니즈가 검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파인 튜닝을 하거나 새로 모델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자들이 AI 리터러시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개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좀 더 저는 장려를 했고요. 장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을 좀 드렸고 챗GPT 때문에 그 시기가 엄청 빨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다들 좀 관심이 덜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좀 간단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미 만들어진 좋은 모델들을 가지고 간단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실제로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게 일단은 제 당장의 목표이긴 합니다. 그 프로젝트들도 다 오픈하시는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네. 그런 실질적인 프로젝트들을 보면 또 주니어들이 또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희님은 어떻게 포부? 네. 그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얘기가 오픈 소스 기여하는 게 사실 밤에 무급으로 일하는 회사랑 좀 비슷하거든요. 제가 항상 PSF에 밤에 무급으로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요즘 이제 뭐 주니어니 중니어니 뭐 시니어니 이런 논란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회사에서 각 레벨마다 요구되는 기대 역량이라는 게 있고 사실 파이썬 코어 팀도 이걸 내부에서 뭐 이게 주니어다 시니어다 이렇게 롤이 아닌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 다 회사에서 일어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나름의 그 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C파이썬 팀 내에서의 좀 시니어리티를 가지는 거, 내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하는 거, 좀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은 약간 개인적인 욕망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저도 저밖에 좀 신경을 못 써서 좀 개인 활동에 좀 개인 기여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좀 이전보다는 좀 커뮤니티에 좀 접촉을 좀 많이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뭐 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언어 자체는 워낙 쉽기 때문에
아마 그 내부 구조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동기님이 그런 얘기하면 아마 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열심히 많이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라님 앞으로의 포부 어떻게 됩니까? 포부를 말하기에는 제가 너무 많이 벌리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럼 추가적인 계획은 못 세울 것 같은데 네, 지금 하고 있는 네, 것들만 어떻게 다- 수습하실 네, 생각이세요? 수습은 열심히 이제 글 더 많이 쓰고 그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고 그리고 위민우 코드라고 하는 그 비영리 조직의 서울 챕터를 지금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하고 있는데 위임을 많이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잘 운영이 되긴 하는데 이제 또 운영진들끼리 또 서로 동기부여를 해주면은 이 조직이 또 오래 가더라고요. 비영리 조직, 그러니까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잘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코로나도 끝났고 하니까 많이 모이면서 좀 더 어떻게 더 외형적인 확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실도 다질 수 있을지 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뭐 이젠 두 가지 무기가 되게 생기게 될 테니까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또 재밌는 일들을 많이 벌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거의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네, 올려주신 질문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여기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가 태블릿을 받았는데 지금 다른 게 눌러져서 지금 질문이 안 나와요. 네, 여기 화면에 나왔군요. 네, 저는 앞에 있는 저 조그마한 화면을 봤더니 네, 항상 내 등 뒤에는 더 큰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네, 이건 동희님 질문 같은데요. 라인이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 성공 요인이 무엇일까요? 네, 지금 라인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네. 네, 제가 임원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게 한데요. 일단은 사실 제가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라인에 합류한 게 꽤나 최근이어서 이제 초창기 멤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회사에서 와서 이제 라인 분들하고 일을 하면서 뭐 느끼는 거는 현지 분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착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결국 이제 그런 뭐 서비스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엔지니어링의 완성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한국어는 장애고 저희 내부에서 아우티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장애가 났을 때도 보통은 이제 뭐 잠깐 한번 장애 난 거는 그냥 껐다 켜고 다음에 넘기면 되지 이렇게 많이 접근하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그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똑같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좀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사실 지금의 라인 문화가 있지 않나 해서 사실은 저는 와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 많이 보고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진이 났을 때 그 문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라인만 터졌다라고 하는 일화가 유명하죠. 네, 그런 것들이 뭐 하루 아침에 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라인을 대표해서 네, 도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오픈 소스 커뮤니티와 본업의 활동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너무 활동만 하시고 욕 먹는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네, 정환님은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본업이 바쁠 때도 있고 이제 덜 바쁠 때도 보통 있으시잖아요. 보통 예, 회사원이시면 이 시기가 좀 KPI 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바쁜 시기들이실 거고 그래서 좀 바쁠 때는 사실 거의 본업이 100%일 때도 있고요. 좀 그렇게 바쁘지 않을 때는 한 8대 2나 7대 3 정도로 본업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도기님께서도 이제 밤에 활동하는 것들이 무급으로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이제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에 많이 이런 오픈소스 활동들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본업이 조금 더 위에 있고 아무래도 월급이 매달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활동들은 좀 저녁 약속이나 뭐 그렇게 일정들이 없을 때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본업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보면 이 질문은 누가 봐도 보라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이 비트코인과 분리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코인 생태계와 완전히 별개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그 경제적인 요인으로서의 코인이랑 그 기술적인 거 블록체인을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최근에 나온 베이스라고 하는 블록체인은 아예 코인 발행, 그러니까 그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큰 회사에서 나온 블록체인인데 거기는 아예 코인 발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아쉽게도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코인이 결부돼 가지고 사기성이 짙은 그런 기술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챗GPT한테 물어보시면은 국가의 성장을 국가 성장 동력을 이끌어가는 그 10대 기술을 얘기해줘. 그러면 거의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 특정 정보의 진위 혹은 조작이 불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그런 걸 구축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뭐 분산 원장이라도 얘기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인과 기술 자체는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블록체인을 만든 이더리움을 만든 그 사람이 그 만들 때 그 코인이라고 하는 요소를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의 태동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도 코인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같이 묶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업계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블록체인을 만들지만 코인은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블록체인과 코인은 이제 약간의 뭐 관계는 있지만 그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요 다음 질문이 또 있을까요? 다음 질문이 조금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역시 있군요. 네, 시간이 이제 45초 남았는데 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에서 기세 보안 우려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었는데 현재는 보안 이슈가 많이 해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어차피 세 분 다 깃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네, 동희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기세 보안 이슈 많이 체감하시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제가 보안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답이 좀 어렵긴 한데 네네. 뭐 사례는 많이 나오죠. 뭐 우버에서 예전 소스 코드 통째로 유출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나서는 사실 국내 회사들도 그런 사건 사고로 접하고 내부적으로 많은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 보안 때문에 못 쓸 정도다라고 우려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좀 과도한 우려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도 깃은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해봤지만 딱히 보안 이슈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또 다른 질문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님들께서는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해 주시는데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요거는 정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마지막 질문이네요. 그 커뮤니티에 일단 가서 뭐라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사소하고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아직 제가 만든 한국어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글을 쓸 때마다 내가 잘 쓴 게 맞나? 이렇게 써도 되나? 아이라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근데 다들 아이시고 그래서 사실은 답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답변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 답이 맞는 건가라는 걱정도 많이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서도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냥 챗봇을 붙여가지고 챗 GPT 3.5, 그 다음에 GPT-4, 그 다음에 클라우드 2로 이제 자동으로 답변을 달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이제 오히려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커뮤니티에 가셔서 뭔가 뭐 좋아요 버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답글 하나 다시는 것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먼저 좀 다가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비슷한 성향의 아이 성향의 분들이 많이들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먼저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뭔가 의견을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이제 적극적인 활동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몇 군데 가입은 하고 있지만 이 IT 기술 커뮤니티들이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네, 틀리면 바로 잡아주고 이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또 답변을 어찌나 자세하게 달아주는지 생각보다 따뜻하니까 일단 부딪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다른 취미가 밀덕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밀덕 커뮤니티는 되게 살벌합니다. 네, 틀릴 때마다 가차 없거든요.
예,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따뜻한 곳이니까 네,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패널 토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세 분 만나시면 편하게 가서 말 걸어보시고 또 좋은 얘기 많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